이 배구 팬들이나 이 배구 관계자들이 참 마음 편치 않은 이런 연휴를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외면하고 숨길 수만은 없는 참 충격적인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스페셜 V에 나왔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구도 재밌고 또 순위 경쟁이 치열한 시기인데 조금은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야 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V리그에 있었던 일들을 탑6로 확인해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흥국생명에게 시즌 최단 시간으로 승리하며 3위 자리를 지킵니다. 현대건설은 RBK에게 시즌 첫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원정 첫 승. 도로공사 정대영 선수는 여자부 2호로 블로킹 1000개 돌파했고요. 한국전력 러셀 선수 29경기 연속 서브 득점이라는 V리그 신기록을 세운 소식이 탑3. 삼성화재는 구단 역대 최다인 8연패 후 가까스로 승리했고요. 학교 폭력에 멍든 V리그, 해당 선수 징계에 이목이 집중된 소식까지 탑1입니다. 봄배구를 향해 가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져가는 시기인데 자, 지난주 배구 코트는 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호근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조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네, 불화설을 포함해서 사실 흥국생명 구단 내부에 대한 소문이 조금 무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 대한 이제는 학교 폭력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새벽 1시였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재영, 이다영으로 이제 추측되는 선수에게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 첫 번째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 4시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개인 SNS를 통해서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흥국생명 구단 역시도 구단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공교롭게 이제 한국도로공사 원정이 있었는데요. 두 선수가 이제 원정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토요일인데요.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9번째 피해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지금 논란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일만으로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같은 날 새벽입니다. 남자부에서도 학교 폭력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새벽 2시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고요. 당시에는 이제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이 올라온 오후에 OK금융그룹 구단 공식 SNS를 통해서 송명근, 심경섭 두 선수의 이제 사과문이 올라오면서 네.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두 선수임이 밝혀졌고요. OK금융그룹의 이제 사과문 이후에 그 사과문을 반박하는 피해자의 2차 글이 올라왔고 결국 2월 14일입니다. 송명근 선수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시를 했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내일 이후에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단 역시 송명근과 심경섭 두 선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배구 팬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께서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데 피해 사실이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폭력의 전력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네 선수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흥국생명은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OK금융그룹은 이제 두 선수가 앞으로의 경기에 출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단에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V리그 출전과 관련된 한국배구연맹의 이제 추가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와 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한국배구연맹이 아니라 대한배구협회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징계가 있을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배구 쪽에서는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이제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합당한 징계 수위에 대한 좀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일단 여론 자체가 강력한 처벌을 좀 원하고 있고 또 학교 폭력의 사회 분위기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배구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도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선수들이 이 프로구단에 입단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구단이나 연맹에서는 사건에 대한 징계보다 이 어떤 품위 손상,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지 말아야 될
폭행 사건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구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미온적 대처나 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면 계속해서 발생한다. 저는 이게 처음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 우리들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가 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칫하면 배구계 전체가 침체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요. 이번 일의 여파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